안녕하세요. 저희가 준비한 프로젝트는 부동산 매물 정보 프로젝트 내방 어디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서울 공공데이터 API를 활용하여 거주지 계약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한 정보 제공 사이트 제작 프로젝트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프로젝트 소개, 프로젝트 문서,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결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각 세부 내용은 발표를 진행하면서 찬찬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프로젝트 소개에서 저희 프로젝트의 기획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리 인상과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하여 역전세, 월세 가격 폭등과 관련된 이슈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심지어는 주 단위로 세를 받는 주세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래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전월세 전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신 변제를 해주는 금액도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집을 구하는 소유 사용자 입장에서는 주거비에 대한 부담으로 전세와 월세의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습니다. 다음으로 전세와 월세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레 전세에서 월세로 혹은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했을 때의 한 달 사용 금액을 계산하여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의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래 뉴스 기사에서 발췌한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시면 전세대출 금리 아껴보려고 한 건데 사실상 매달 나가는 돈은 더 많더라고요. 꼼꼼히 계산해봤어야 하는 건데 아까워 죽겠어요. 전세대출 이자가 높아서 월세를 알아봤는데 월세 부담도 크네요. 전세대출 피해서 월세 왔는데 돈 드는 것은 차이가 안 나네요. 이와 같이 사용자들은 전세값이 부담이 되어 월세로 전환했으나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거나 큰 차이가 없었음을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용자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방을 구할 때 사용자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기존 사이트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직방 사용 영상입니다. 직방의 경우 실거래가 확인은 가능하나 영상에 나온 것처럼 검색 UI가 주거 형태에 따라 따로 설계되어 있어 다양한 매물을 한 번에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평수의 중간 범위가 설정이 불가능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다방입니다. 다방의 영상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방에서 원하는 지역을 검색하여 전세 매물을 들어가면 실거래가 확인이 불가능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실거래가 확인이 불가능하면 현재 부동산의 실제 거래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 사용자의 입장에서 유추가 어렵다는 불편함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이트 모두 전월세를 비교하는 계산 기능은 부재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사용자들의 니즈와 기존 사이트에서 보충하면 좋을 점들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한 사이트 내에서 전월세 관련된 부동산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기획하였습니다. 저희가 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첫째, 전월세 실거래 현황을 제공하고 둘째, 최신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앞으로의 한 달치 전세 실거래가를 예측하여 사용자의 시각적 편의성을 고려한 시각화 자료로 나타내 줍니다. 셋째,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최신 실거래가를 제공하며 넷째, 전월세 전환율 및 대출이자 계산기를 한 사이트 내에 제공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한 달 지출 금액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다양한 시각화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비교하여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 탭을 따로 만들어 사용자들의 불편함을 확인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발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 환경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와 구글 크랩을 사용하였고, 배포는 GitHub와 스트림릿을 사용하였습니다. 개발 언어는 파이썬과 SQL이며 데이터베이스는 SQLite 이용하였습니다. 오픈 API는 두 개를 활용하였는데, 우선 첫째로 서울시 최신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 가져온 오픈 API를 활용하였고, 다른 하나는 편리한 실거래가 확인을 제공해주는 챗봇을 구현하기 위하여 오픈 AI의 오픈 API를 활용하였습니다.
개발 환경의 세부 버전과 사용한 라이브러리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3월 6일부터 3월 22일까지 총 2주가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시작을 6일날 시작하여 서비스 기획,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전처리, DB 연동, 서버 연결, 데이터 시각화, 알고리즘 작성,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추가하여 1차 배포를 진행하였습니다. 1차 배포 후 팀 내에서 보완하면 좋을 점을 회의하였고 팀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챗봇을 구현하고 매일 밤 10시에 실거래가 자료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도록 배치 자동화를 진행하여 22일 날 최종 배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플로우 차트입니다. 전체적인 흐름도를 보시면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의 오픈 API를 통해 최신 실시 저널세 실거래가를 가져오고 배치 자동화를 통해 자료를 업데이트합니다. 그 후 데이터 전처리를 진행하여 DB에 저장하고 스트림릿을 통해 사이트를 배포합니다.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는 홈페이지이며 홈페이지에서 실거래가 현황, 전월세 검색, 전세 예측, 챗봇, 건의 상황, 페이지 등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 페이지의 흐름도를 자세히 설명드리려 합니다. 우선 전월세 검색 페이지입니다. DB를 연동하여 자료를 가져오고 사용자가 원하는 조건을 입력받습니다. 서울시 지역구 땡땡동, 전세 혹은 월세 선택, 원하는 보증금 및 월세 선택, 임대 면적 선택 이렇게 총 5개의 조건을 사용자가 입력하면 사용자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부동산 실거래가 검색 결과를 추출합니다. 전세 예측 페이지입니다. 전세 예측은 DB에 저장된 자료를 불러와 전월세 실거래수 지역순위, 전월세 월 평균 그래프, 날짜별 거래지도 시각화, 전세 실거래가 예측을 보여줍니다. 전월세 계산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 2항에 의거하여 제작되었으며 사용자의 입력값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계산을 진행합니다. 전세 예측에 대한 흐름도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DB에서 자료를 가져와 전월세 실거래수 지역 순위는 최근 한 달 실거래 테이블 및 그래프를 제공하고 전월세 월 평균 그래프는 사용자가 서울시 지역구를 입력하면 해당 지역구의 월 평균을 조회하여 테이블 및 라인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날짜별 거래시도 시각화는 사용자가 원하는 날짜와 지역구 동을 입력하면 GeoJSON 파일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입력한 조건에 해당하는 지역구 동의 실거래가 평균을 지도 시각화로 보여줍니다. 전세 실거래가 예측은 사용자가 서울시 지역구를 입력하면 최신 날짜를 기준으로 앞으로의 한 달치 전세 평균을 예측한 것을 테이블 및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전세 평균 예측에는 텐서플로우와 프로벤 모델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세 예측에서 전월세 전환율 및 대출이자 계산기는 DB와 연동되어 있지 않으며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전세에서 월세 변환 혹은 월세에서 전세로 변환 했을 시 지출 금액을 결과를 조회하도록 해주며 대출이자 계산, 전세에서 월세 전환율을 계산하여 결과를 조회하여 줍니다. 챗봇은 DB와 오픈AI를 통해 자료를 가져오며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대답을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부동산을 검색하고 싶다면 부동산 서울시 지역구 날짜라고 조회하면 사용자 입력 조건에 해당하는 부동산 실거래가를 조회하여 주며 일반 질문을 입력하면 GPT API를 기반으로 대답을 조회합니다. 건의사항은 건의사항 DB를 연동하며 사용자와 관리자 페이지로 나뉩니다. 사용자는 검색 조건 및 건의사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건의사항을 등록한 다음에는 건의사항 삭제 및 수정 또한 진행 가능합니다. 관리자는 게시글 암호를 입력한 후 게시글의 수정 삭제 등의 게시글 관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WBS입니다.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우선 주제 선정, 데이터 수집, 데이터 형식 통일, 스트림릿 배포, 파이썬 코드 구축, 백엔드, 프론트엔드 코드 구축, 머신러닝 코드 구축, 부동산 데이터 DB 연동, 챗봇 연동 및 배포, 부동산 데이터 갱신 자동화, 최종 보고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전체와 분석, 개발팀으로 나누어 업무를 분담했습니다.
업무 분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요구사항 정의서입니다. 요구사항 정의서 중에 중요한 이슈들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조회 오류가 결칙지 데이터를 제거하는 중에 발생하여 결함을 수정하였고 구글 비컬을 이용한 DB 서버를 구축하려 했으나 라이브러리 이슈로 인해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 조회 입력값과 슬라이드 값을 동기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건의사항 게시판에서 관리자 기능 및 검색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배치 자동화로 매일 최신 데이터가 갱신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하였으며 평균 계산을 함수화시켜 최신 데이터를 곧바로 연산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요구사항 알람표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거는 추후에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ERD를 살펴보면 우선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테이블은 부동산 투 테이블과 건의사항 테이블이 존재합니다. 테이블의 각 속성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테이블 사이의 관계를 설명드리자면 외부 참조 파일인 geojson 파일에 있는 서울시 지역구 동과 DB에 있는 부동산 데이터에 서울시 지역구 동을 조인하여 이 둘은 조인 관계에 있으며 건의사항 테이블은 따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프로세싱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 부동산 전월세 정보 오픈 API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화면에 보여주는 것 말고도 수많은 속성들이 있었는데요. 이 속성들을 데이터 프레임화하고 결측값 처리를 하고 불필요한 변수를 제거하고 중복 데이터를 제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를 다 전처리를 한 후에 저희한테 남아있는 속성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선은 자치구 코드, 자치구명, 법정동 코드, 법정동명, 본번, 부번, 층, 계약일, 전월세 구분, 임대면적, 보증금, 임대료, 건물명, 건축연도, 건물 용도 이렇게 하여서 총 15가지의 변수들을 활용하여서 저희의 데이터들을 한번 구축을 해봤습니다. 프로젝트 수행 내용에 대해서 세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당 그림은 저희 프로그램의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를 보시면 우선 위에 페이지 이동 탭이 있습니다. 홈, 전월세 검색, 전세 예측, 챗봇, 건의사항 등으로 총 5개의 탭 중 원하는 페이지를 선택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우선 실거래 현황이 최신 순으로 떠 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실거래 현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월세 검색 페이지를 들어가시면 검색 조건 사이드바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지역구에서 어떤 동을 원하는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그다음에 보증금을 얼마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월세는 어느 정도로 들었으면 좋겠는지, 그다음 임대 면적은 어느 정도를 원하는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조건을 다 설정한 후에 조회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사용자 입력 조건에 해당하는 건물 및 실거래가 목록이 출력됨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세 예측 페이지입니다. 전세 예측에서는 사이드바를 통해서 기능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총 5개의 탭 중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이 선택 가능합니다. 우선 전세 예측입니다. 전세 예측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원하는 서울시 지역구를 제일 먼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모델을 활용하여 전세 예측을 보고 싶은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2가지 예측 모델이 선택 가능한데요. 프로벤 모델과 LSTM 모델을 선택 가능합니다. 우선 프로벤 모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로벤 그래프 같은 경우는 아래와 같이 나와 있고 2022년도 1월에 해당 지역구의 전세 평균부터 현재 선택 지역구 한 달치 전세 실거래가 예측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사용자가 선택한 지역구 예측 수치로 볼 수 있는 체크박스인데요. 이 체크박스를 클릭하게 되었을 때 아래와 같이 선택 지역구 한 달치 실거래가 예측을 수치로 보여줍니다. 다음은 같은 지역의 LSTM 모델입니다. LSTM 모델 같은 경우도 2022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의
한 달치 전세의 일평균 그래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한 달치 전세 실거래가 예측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LSTM 모델도 앞에 프로벤 모델과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선택한 지역구 예측 수치로 볼 수 있는 체크박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세 예측에서 전월세 월 평균 그래프입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서울시 지역구 선택이 가능하고요. 복수 선택 또한 가능합니다. 전세를 보고 싶은지 아니면 월세의 월 평균을 보고 싶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우선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 월평균 그래프와 월세 월평균 그래프를 두 개 다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예시로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를 선택했는데요. 만약 사용자가 원하는 지역구의 비교가 세개라면 이 세 개의 지역구 그래프를 라인 그래프로 하여서 이렇게 세 개의 지역구를 비교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앞의 예측 수치와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선택한 지역구 월세 보증금 및 월세 평균을 수치로 볼 수 있는 체크박스 또한 나타내져 있습니다. 다음은 똑같은 전월세 월평균 그래프에서 전세 그래프입니다. 이 또한 사용자가 원하는 서울시 지역구 선택을 복수 선택으로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선택하게 되면은 전세의 값을 다음과 같이 라인 그래프로 활용하여 나타내어 줍니다. 다음 전세 월평균 그래프 체크박스입니다. 사용자가 선택한 지역구 전세 월평균을 수치로 볼 수 있는 체크박스입니다. 이 체크박스를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월평균을 수치 데이터로 나타내 줍니다. 다음은 전월세 실거래수 지역 순위입니다. 전월세 실거래수 지역 순위 또한 월세 및 전세 선택이 가능하며 최근 월세 실거래수 지역을 순위로 표시합니다. 월세 실거래수 탑 10의 지역 구동을 다음과 같이 색깔별로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어 주었습니다. 최근 한 달 월세 실거래수 지역 순위 그래프의 체크박스를 체크를 하게 되면 최근 한 달 월세 실거래수 탑 10 지역구 동을 수치로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나타납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에서 막대 그래프를 전세로 볼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이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는 앞과 다르게 전세 실거래수 지역 순위를 표시하여 주고 있고, 앞과 마찬가지로 최근 한 달 전세 실거래수 탑 10을 지역 구동을 수치로 볼 수 있는 체크박스 또한 구현되어 있습니다. 날짜별 거래입니다. 사용자가 선택한 날짜 및 지역에 해당하는 전세 평균을 지도로 보여주는 페이지인데요. 사용자가 원하는 날짜를 선택 가능합니다. 년, 월, 일로. 사용자가 원하는 지역구 동을 선택한다면 만약에 해당 지역구에 거래가 진행이 된다면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면 지역구 동의 월 평균을 그래프로 지도 시각화로 보여줍니다. 이 사이드에 나와 있는 바 같은 경우는 비용에 따라 색의 포화도 차이를 나타내줍니다. 비용이 높을수록 점점 더 짙은 파란색에 가까워집니다. 만약에 해당 날짜에 해당 동에 거래가 없었다면 금일 거래는 없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사용자가 선택한 날짜 및 지역의 실거래가가 없음을, 즉 거래 부재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지도에는 아무것도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전세 예측의 마지막 페이지로 전월세 전환율 대출이자 계산기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을 계산하는 것이며 아래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산, 다음 대출이자 계산 같은 경우는 원리금 균등 상환, 원금 균등 상환, 원금 만기 일시 상환 중에 선택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대출 금액이 얼마를 빌렸는지 연 몇 퍼센트 이자로, 그래서 대출 기간을 얼마를 했는지를 선택을 한다면 월 대출 이자를 계산해 줍니다. 그다음에 전월세 전환율 또한 같은 페이지 내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계산기 사용 예시입니다. 계산기 사용 예시에서 보실 수 있듯이 전월세 전환율을 입력하고 월세 보증금, 전세 보증금 등을 입력하면은 전세에서 월세로 입력하였을 때 얼만큼이 나오는지를 자동으로 계산하여 줍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도 위의 사용 예시와 같습니다. 다음은 챗봇 페이지입니다. 챗봇 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UI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부동산 검색 예시를 활용하여 사용자들이 어떻게 검색을 하면 되는지를 예시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챗봇이 응답하는 란이고 위에는 사용자 질문 입력란입니다. 사용 예시를 보여드리자면은 우선 위에 나와 있듯이 부동산 땡땡구 날짜를 입력하면 부동산 질문에 대한 챗봇이 응답함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부동산 질문뿐만이 아니고 안녕 이렇게 일상 대화에 대한 챗봇이 또 일상 대화에 대한 것도 챗봇이 응답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 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 같은 경우는 문의사항을 작성할 수 있고 검색란이 따로 있고 자주 묻는 질문 및 목록 선택이 가능합니다. 글 작성 및 수정 삭제 기능이 있으며 글 작성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 작성자명, 제목 등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글 작성 예시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작성자명, 그리고 개인이 볼 수 있는 비밀번호, 이메일, 그다음 제목, 그다음 내용 어떻게 쓰나요? 라고 입력을 해주시면은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메일로, 사용자의 이메일로 전송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 사용자가 입력을 완료하였다고 작성 버튼을 누를 시에 글 목록에 사용자가 작성한 글이 등록됩니다. 질문란에 같은 경우는 검색 예시입니다. 만약 검색창에 질문 이렇게 해서 제목을 쓰게 되면은 아래와 같이 해당 글이 검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백로그입니다. 백로그 같은 경우는 아래와 같은데 우선 홈 화면에서 최신 부동산 실거래가 확인이 가능하고 전월세 검색, 전세 예측 페이지, 챗봇, 거래사항 게시판 등이 있습니다. 세세한 스프리트 작업은 다음과 같으니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시행착오입니다. 시행착오 첫 번째는 입력값에 따른 긴 로딩 시간 및 입력값과 슬라이더 값이 미동기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원했던 목표 시나리오는 전월세 검색 슬라이드를 선택하게 되면은 해당하는 슬라이더 조건에 맞는 결과를 출력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여러 방법들을 시도해봤습니다. 우선 로딩 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탐색하였는데 데이터 검색 조건이 많아 로딩 시간 줄이는 방법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입력값과 슬라이더 값의 동기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한 탐색하였는데 이는 스트림릿에 있는 세션 스테이트로 해결이 가능하였습니다. 다음 시행착오의 두 번째는 수정 및 삭제가 되지 않고 답변란 구현에 한계가 발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의 게시판에 관해서 목표 시나리오는 게시판에 글을 작성을 하게 되면 수정 및 삭제 및 답변 기능이 가능하다는 거였는데 저희가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 한번 해결책을 강구해 봤습니다. 우선 스트림리드 안에서 수정 및 삭제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탐색하였는데 이는 수정 삭제 탭으로 대체를 하였고 또한 건의사항 답변을 할 수 있는 대체 방법을 탐색하였는데 이는 이메일을 통한 답변으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시행착오 3입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DB에 저장 시 중복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DB로 받아왔을 때 중복값이 제거된 데이터만 DB에 저장되는 게 저희의 목표 시나리오여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이썬 코드를 활용하여 중복 데이터를 제거 시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SQL 쿼리를 통해 중복 데이터를 제거해서 DB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시행착오 네 번째는 지오제이슨 파일의 지역구 동명과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 지역구 동명 불일치로 인한 시각화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목표한 시나리오는 입력자가 원하는 지역구 동을 클릭할 시 클릭한 동의 실거래가 지도 시각화가 되는 것이었기에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아래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우선 시도의 첫 번째는 지오제이슨 파일을 지역구 동의로 변경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지오제이슨 파일과 서울시 부동산 전월세가 정보 데이터의 법정 동명 매핑이 미해결됨으로 이제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도를 합니다. 두 번째 시도는 지오제이슨 파일을 변경 시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프로젝트의 시간 및 공간의 제한이 발생하여서 해결하지 못하였는데 이 지오제이슨 파일은 국토정보 플랫폼 본사에 있었는데 이 본사에서 직접 파일을 인수해 가라는 연락을 받아서 이는 시간 및 공간의 제한으로 인해서 인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시행착오 다섯 번째는 서울시 지역구별로 구간을 나눠 전셋값을 예측하여 동별 예측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한계점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시나리오는 입력자가 원하는 지역구 동을 클릭했을 시 클릭한 동의 실거래가 예측을 제공하는 것이었는데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 지역구 동별로 구간을 나눠 각 동별로의 머신러닝 코드를 개발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 기간이 짧다 보니 시간 인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추후 개선할 사항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시나리오 여섯 번째입니다. 프로젝트 관련된 모든 내용에는 챗봇이 대답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가 원했던 시나리오는 입력자가 프로젝트와 관련된 질문을 챗봇에 입력하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챗봇을 구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챗봇이 학습할 수 있도록 시도하였으나 GPT-3에 담겨있는 한국 부동산 관련된 자료의 부족 및 시간 부족 문제가 발생하여 추후에 해결할 문제로 남겨두었습니다. 마지막 시행착오입니다. 마지막 시행착오 일곱 번째는 당일 발생한 부동산 실거래가 데이터가 이 일 갱신된다는 거였는데요. 우선 저희가 원하는 시나리오는 홈페이지를 클릭하였을 때 당일까지의 실거래가 현황 데이터가 출력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거래가 현황 데이터 갱신을 당일 내용까지 가져오는 방법을 탐색하였으나 오픈 API 상의 데이터가 당일 내용이 업데이트되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발전 가능성입니다. 향후 계획 첫 번째는 회원가입 회원가입 게시판 등 기본 CR 유지 여러 제약 조건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다른 웹 개발 프레임워크로 변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스트림lit 서버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구축하였으나 회원가입 게시판 등 기본 CR 유지를 사용하는데 여러 제약 조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비장고 혹은 플라스크와 같은 보다 자유로운 CR 유지를 구축할 수 있는 웹 개발 프레임워크로 변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 두 번째는 현재 자동 배치 시간은 오후 10시로 업무 시간 이후에 로컬 윈도우 PC를 전원을 켜둬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추후 API 데이터 수집 배치 파일을 클라우드 서버에 등록하여 보다 안정성 있는 데이터 수집 자동화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향후 계획 세 번째는 머신러닝 및 딥러닝 모형의 개발 고도화인데요. 전세 예측에서 머신러닝 및 딥러닝 모형을 개발할 때 모형 성능 미고료로 인하여 두 예측 모델의 예측 정확도가 부정확합니다. 추후 RMSE, MAE 등의 평가 기준을 근거로 다양한 모델 실험을 통한 최종 모델을 선정하여 배포하겠습니다. 또한 로보틱 처리 자동화를 통해 서울시 각 지역구별 데일리 에셋 리포트 다운로드 자료를 엑셀 또는 PDF 파일로 제공하려 합니다. 다음은 참조 자료입니다. 참고 자료는 아래와 같고 사용 데이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를 사용하였습니다. 네, 저희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